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반갑습니다. IMF의 경제 전망 보고서 너무나 중요하죠. 근데 제가 아마도 이 경제 읽어주는 남자 TV에서는 최초로 소개해 드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내년 경제를 앞에 두고 앞으로 어떤 경제가 펼쳐질지, 내 앞에 어떤 변화가 전개될지, 어떤 위협과 기회가 또 놓여 있을지 궁금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바다 한복판에 서 있는 그런 기분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것이 항상 그 내년에 또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를 계속 들여다보는 행동, 그런 행동을 통해서 불확실성을 확실성으로 바꿔나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 우리는 매일매일 순간순간 미래를 살아가지 않습니까? 과거를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도 바로 미래로 바뀐 거죠. 우리는 늘 미래를 살아가는데 미래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를 들여다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겠다. 특히 국내외 모든 경제 연구기관들이 경제 성장률을 전망할 때 향후 경제가 어떻게 흘러갈 것이다 라는 것을 예측하는 과정에서 세계 경제 성장률이나 주요국 성장률과 같은 주요 경제 지표들을 주로 전제로 깔 때 IMF의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전제로 깝니다. 그렇기 때문에 IMF의 경제 전망 보고서가 거의 기준 중의 기준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IMF는 1년에 경제 전망 보고서를 4차례 발간하죠. 1월, 4월, 7월, 10월. 근데 그 중에서 1월과 7월은 업데이트 버전에 해당하니까 짧습니다만 4월과 10월은 풀페이퍼, 굉장히 중요한 보고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2021년 4월까지만 해도 세계 경제가 회복된다. 그러나 다이버전트한 회복, 불균형한 회복이 진전된다 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21년 10월 들어서 그 보고서의 주제에 어떤 표현을 넣습니까? 팬데믹이 있지만 팬데믹과 함께 리커버리, 회복된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실제 이 보고서가 홈페이지에 게재될 때 그 홈페이지에 이런 그림이 같이 있었습니다. 한번 볼게요. 팬데믹과 함께 회복은 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위드 코로나라는 표현이죠. Living with COVID-19. 위드 코로나랑 크게 다른 표현이 아니에요. 그런데 힘겹게 회복된다는 뜻이죠. 힘겹게 회복되는 과정에서 왜 힘겹느냐? 첫 번째, 헬스 컨선, 변이 바이러스라든가 코로나19 확진이라는 것이 계속 연결된다. 두 번째는 supply disruption, 소위 말해서 공급망 병목 현상이 계속 장기화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요. 그럼에 따라서 야기되는 또 다른 이슈, 가격 압력, 물가 상승 압력, 인플레이션 압력이 계속 작용한다라고 벌써 요약적으로 제시를 했네요. 제가 오늘 이 두꺼운 경제전망 보고서, IMF 경제전망 보고서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중에 핵심이 되는 이야기를 뽑아서 여러분께 설명해 드려보고자 합니다. 제가 누차 여러분들께 말씀해 드려 왔지만 2020년은 여러분 인생에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엄청난 경제 충격, 마이너스 3.1%의 충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22년에는 매우 뚜렷한 회복을 진전시켜 나간다 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2022년에도 세계 경제가 약 4.9%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다는 것은 상당한 회복 속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2021년 1월, 그리고 21년 4월, 21년 10월에 들어서 계속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상향 조정하고 있죠. 종전까지만 봐도 이 정도밖에 성장하지 않을 것 같았는데 점점점 근래에 올수록 생각보다 더 강한 성장세, 강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구나 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런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국가별로 제시를 해놨는데 여러분 거의 안 보이시죠? 보이지 마시라고 이렇게 제시를 해놨습니다만, 여러분 이 보고서나 또 주요한 이런 내용들을 정확히 보고 싶으시다면 제 블로그, 경제 읽어주는 남자 블로그에 오셔서 이 그래프 혹은 이 파일을 같이 받으셔서 한번 면밀히 들여다보실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볍게만 설명을 드린다면 세계 경제 성장률이 어쨌든 뚜렷하게 회복되는 경로이지만 선진국의 회복 속도가 매우 강하고요.
개도국들의 회복 속도는 매우 더디다 라는 게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그 핵심을 지금부터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세계 경제 주요 지표 중에 하나가 국제 유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2021년 경제 전망 책에서도 여러분들께 원유 선물 ETF에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투자 제안을 해 드렸었는데요. 왜요? 국제 유가가 2020년에 거의 바닥을 찍었죠. 마이너스 37달러를 찍었었죠. 그때 이후에 국제 유가가 어떻게 될 것이다? 네, 반등할 것이다. 언제까지? 21년 4분기까지. 국제 유가 추이가 실제로 4분기에 고점을 기록할 것이고, 그럼 향후에도 국제 유가를 계속 투자해야 됩니까? 그럼 이제 투자를 철회해야 됩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는 아니요. 이제 투자를 철회하시면 좋겠습니다. 국제 유가는 향후 하향 안정화될 것이다. 이렇게 EIA, 미국 에너지 정보청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국제 유가 이렇고요. 이제 IMF에서 제시한 가장 중요한 굵직한 이슈들 몇 가지를 다뤄볼까 하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회복 불균형입니다.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Great Vaccination Divide. 결국 코로나19 충격으로부터 극복하기 위해서는 백신을 확대 보급해야 되는데 각 국가들이 백신을 확보하기 위한 전쟁이었죠.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선진국들은 백신 접종, 보급 속도가 이렇게 가파르고 이미 많이 접종이 완료됐는데 신흥개도국들, Emerging Market, 그리고 Low Income Developing Countries, 저소득 국가들은 백신 접종 속도가 너무나 더딥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신이 불균형하게 보급되다 보니까 선진국은 소위 우리나라도 위드 코로나를 선언하고 위드 코로나 환경하에서 다양한 기회들, 펜트업 디맨드 혹은 완벽한 경제 회복 이런 것들을 경험하기 시작하는데 저소득 국가나 신흥개도국들은 전혀 그러지 못하다. 아직도 여전히 확진자가 너무 많이 늘고 사망자도 많아서 공장 셧다운까지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실제 경제가 얼마나 달리 회복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그 IMF의 경제 전망 시나리오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려야 될 그래프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에 해당됩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는 것처럼 이 점선은요, 코로나19 이전에 전망했던 시나리오예요. 2020년 1월에 전망했던 시나리오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세계 경제가 선진국이든 개도국이든 뚜렷하게 우상향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코로나19 충격이 반영된 이번 2021년 10월의 IMF의 경제전망 시나리오에 따르면 경제 충격이 둘 다 작용됐죠. 근데 중요한 것은 선진국들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죠. 언제? 2022년에 결국 기존 경로 이상으로 회복됩니다. 그러나 개도국들은 어떻습니까? 네, 오히려 조금씩 벌어지고 있죠. 결국 선진국은 뚜렷한 경제 회복을 진전시켜 나가는데 개도국들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 불균형한 회복이 진전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바로 공급 대란 그리고 인플레이션 압력 이건데요. 제가 여러분께 강조해 드리고 싶은 것은 인플레이션 현상, 인플레이션 압력은 2022년까지 장기화되기는 상당히 어렵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요. 물론 공급 대란 현상이 생각했던 것보다 2022년 상반기까지 계속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공급망 병목 현상이 2021년에 집중됐었죠. 그리고 2022년에도 계속 될 거라고 보더라도 21년보다 공급 대란 현상이 더 강화되진 않아요. 그런 관점에서 공급망 병목 현상이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한다라고 하기가 어려워요. 예를 들어 볼게요. 2020년에 이 물건의 가격이 100원이었어요. 21년에는 200원, 22년에는 300원. 매년 100원씩 상승했어요. 증가율로 보면 100% 상승했죠. 그러나 이번에는 50% 상승했죠. 가격이 매번 100원씩 상승했지만 증가율, 상승률 계산을 해보면 그 상승률이 오히려 줄어들죠. 인플레이션 압력이 줄어드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특히 제가 늘 강조해오는 표현이지만 2022년에는
중요한 그 시대적 배경을 설명하는 키워드가 뭡니까? 그렇죠. 긴축의 시대예요. 2020년은 완화의 시대였습니다. 그 코로나19 경제 충격으로부터 극복하기 위해서 있는 힘껏 금리도 내리고 유동성도 공급했던 그런 엄청나게 완화적인 통화 정책이 집중됐었던 그런 해였지만 2022년에는 이제 뚜렷하게 회복되니까, 적어도 선진국들은 뚜렷하게 회복되니까 통화 정책을 정상화해 나가죠. 금리를 인상해 나가죠. 그런 것처럼 이제 금리를 정상화하고 통화 정책을 또 정상화해 나가는 그런 과정에서 물가 상승 압력이 완화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근거로 봤을 때 인플레이션 압력이 더 고조된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근데 인플레이션 현상도 실제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또 원자재 가격 상승 아닙니까? 근데 원자재 가격 상승도 이미 국제 유가도 기존보다는 더 상승했지만 이 코로나19 충격 이후에 상승한 거지 기존 수준으로 다시 돌아온 것뿐이에요. 맞죠? 그리고 식료품 가격도 기존보다는 상승한 거 맞습니다. 그리고 평상시보다도 상당히 높은 수준인 거는 맞아요. 그러나 이미 이렇게 올랐기 때문에 더 고조되기는 어려운 거죠. 상승률 기준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근데 마지막으로 메탈 가격이 혼자 올랐어요. 메탈 가격은 특히 유례없는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이것은 주로 여러분들이 신재생에너지나 제가 여러분께 ESG 강의를 계속 지지난주나 이렇게 계속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ESG라는 거대한 경영 패러다임이 등장했기 때문에 그런 경영 패러다임에서 반드시 필요한 그런 원자재가 바로 메탈이죠. 태양광, 전기차 충전 인프라, 전기차 배터리 이런 것들만 떠오르도 다양한 철 혹은 비철 금속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런 것들은 장기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전반적인 원자재 가격이 같이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메탈 가격만 나홀로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인데요. 고용 불균형이라는 또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불균형 회복도 있지만 그 국가 내에서도 보면 고용 시장도 회복은 되긴 하지만 불균형하게 회복된다. 왜냐하면 그 고용 충격이 불균형하게 왔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볼까요? Employment rate, 고용률이죠. 고용률이 얼마만큼 조정됐는지, 고용 충격이 있는지를 보면 같은 선진국이나 신흥개도국이든 간에 보시는 것처럼 연령대별로 이 청년층의 고용률이 더 크게 충격을 받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은 충격을 받았다라는 것을 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좀 재밌게도 선진국의 경우에는 남성의 이 고용률이 더 충격을 받았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이 신흥개도국들을 중심으로 여성 고용이 더 크게 충격을 받았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남성이 대면 서비스업에 더 많이 종사를 하는 그런 경향성도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이 스킬과 로우 스킬, 저부가 가치 노동 이런 경우에는 더 큰 충격을 받았고 이것은 신흥개도국도 같은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은 고용률을 기준으로 봤지만 역시 경제활동 참가 정도를 가지고 볼 수 있는 그런 지표로 봐도 비슷한 모습이 전개됐습니다. 결국 코로나19 경제 충격으로부터 온전히 극복했다라고 판단을 하려면 고용시장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야만 정말 경제가 온전히 회복됐고 그래야만 미국 같은 경우는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고용이 이 경제에 있어서 가장 후행적인 변수이기 때문에 가장 비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변수이기 때문에 고용이 정말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까지 회복됐다라고 느껴질 정도면 정말 경제가 온전히 회복됐구나라는 자신감을 표명하면서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고용시장의 충격도 불균형하게 충격이 왔고 결과적으로는 이 불균형한 충격의 대상이 됐던 그런 영역의 고용시장이 언제까지 충분하게 회복될지를 지켜보시는 것,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경제를 공부하시는데 큰 참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이번 주 경제 읽어주는 남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